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설명하는 설명 덕후의 삼국지 설명을 반동탁 연합군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를 옹립하고 스스로 상국의 자리에 오른 동탁은 낙양의 권력을 장악한 뒤 본격적으로 전횡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동탁은 황제를 배할할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았으며 칼을 찬 채 전각에 오를 수 있는 등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며 휘하 군대를 시켜 황제의 무덤을 도굴하고 민가를 약탈해 재물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낙양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원소는 소재의 폐위 문제를 두고 동탁과 대립하다 실각하게 되고 기주에 있는 발해군으로 달아나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본 동탁은 크게 화가 나 원소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당시 동탁에게 신임받고 있었던 선비 주비와 오경이 원소는 상국을 두려워했기에 도망간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를 급하게 잡아들이면 필히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사면하여 군의 태수로 임명하면 원소는 크게 기뻐할 것이니 무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오히려 동탁은 원소를 발해 태수에 임명합니다. 사실 주비와 오경은 동탁에게 임용되기는 했지만 원소와 뜻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소를 비롯한 한복, 유대 등의 반동탁 인사들을 일부러 천거하여 동탁이 그들을 자사나 태수에 임명하도록 합니다. 원소 이외에도 노식과 원술 같은 수많은 명사들이 동탁의 폭정의 반기를 들고 낙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조조 또한 자신의 고향인 패국으로 돌아와 세력을 모읍니다. 조조는 삼공 중 하나였던 폐위를 지낸 조숭의 아들이었는데요. 조숭은 5명의 황제를 섬긴 명망 높은 환관이었던 조등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환관의 손자로 대표적인 탕류파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등은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인해 탕류파와 청류파에게 두루 존경을 받았으며 청류파 유학자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조 또한 자연스럽게 청류파 인물들과 교류하며 관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조가 낙양 북문의 경비대장을 맡고 있을 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권세가 높았던 환관 건석의 숙부가 조카를 믿고 통금 시간 이후에 성문을 지나가려 하자 조조는 원칙대로 그에게 곤장을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십상시들은 조조를 처벌하려 했으나 조조가 조등의 손자이기도 하였고 원칙을 지킨 것뿐이었기 때문에 조조를 처벌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명성만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탄탄한 가문과 명성을 등에 업은 조조가 패국으로 돌아오자 그의 사촌 동생이었던 조인, 조홍, 하우연, 하우돈 등이 조조에게 합류하였고 이들은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아 금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조조와 함께 낙양을 떠나 패국으로 향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전한 경제의 아들인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지만 친척 유원기의 후원으로 노식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환권적의 난이 일어나자 유비는 자신의 고향 유주 탁군에 머물던 관우, 장비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추정이라는 인물의 부장으로 출전해 여러 차례 공을 세웁니다. 이때의 군공으로 유비는 기주 안희현의 현위로 임명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군공을 세운 사람 가운데 거짓된 자들을 선별하라는 조서가 내려와 안희현에도 관리가 파견됩니다. 이때 유비는 자신이 파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관리를 구속해 나무에 묶어 매질을 한 뒤 현위의 도장을 버리고 안희현을 떠나게 됩니다. 안희현을 떠난 유비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하진의 모병에 응해 중앙으로 가 관리를 매질한 죄를 사면받게 되고 환권적의 난, 십상시의 난을 거치며 나라가 혼란해지자 조조와 함께 패국으로 가 세력을 모으게 됩니다. 유비의 측근으로 패국으로 향한 인물에는 관우, 장비, 간홍 등이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혼자서 만명을 대적할 수 있다는 뜻의 만인지적이라고 불릴 만큼 지략과 용맹이 뛰어났으며 유비와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간홍은 유비와 어려서부터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탁군에서부터 유비와 함께하며 막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듯 당시 한나라에서는 원소, 조조, 유비 등 수많은 인물들이 동탁의 반기를 들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0년
동군 태수였던 교모는 동탁의 죄악을 고하며 동탁에 대항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조정의 공문을 위조하여 전국 각지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원소를 중심으로 원술, 한복, 공주, 유대, 장막, 포신, 조조, 유비 등이 거병을 하여 반동탁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동탁은 크게 분노하며 반동탁연합군의 일원인 한복과 유대 등을 전거한 주비와 오경을 처형시킵니다. 그 뒤 동탁은 수많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인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여 연합군에 대항하고자 하는데요. 당시 동탁의 무리한 천도로 낙양 사람 수백만이 강제로 이주되면서 군대에 짓밟히거나 굶어 죽은 시체가 길을 가득 메웠다고 하며 모든 건물을 불태워 낙양에서 200리까지는 궁궐과 관청은 물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나라 황제들과 중신들의 묘까지 도굴하였으며 원소의 숙부, 원해와 원술의 동복형 원기 등 낙양에 남아있던 원소 일가를 멸족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장안 천도를 강행한 듯 동탁은 폐허가 된 낙양에 주둔하였고 자신의 사위 의모에게 병사를 주고 서면에서 대기하게 하였으며 이각과 곽사 등에게 반동탁연합군 중 장막의 세력이 일어났던 진리와 영천의 여러 현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맞서 한해 태수 왕광이 군사를 하양진에 주둔시키고 황하 남쪽을 공격하려 했지만 동탁이 직접 출전하여 평음진에서 황하를 건널 것처럼 속이고 소평진에서 북상하여 공격하자 왕광의 군대는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조조 또한 호신, 위자와 함께 평양에서 진군했지만 동탁의 맹장 서형에 의해 크게 격파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호신의 아우포도와 위자가 전사했으며 포신과 조조도 부상을 입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조와 포신을 격파한 서형은 기세를 몰아 원소의 부하 이연을 잡아 삶아 죽였으며 노양에서 올라오던 장사태수, 손견까지 양현에서 대파함으로써 동탁은 연합군의 진군로 3곳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반의 승기는 완전히 동탁군에게 넘어간 듯 보였지만 얼마 후 연합군이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191년에 일어난 양인전투입니다. 양인전투를 비롯한 반동탁연합군의 남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